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는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다시 옛날 추억의 낙서 방송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방송을 해오다가 오늘은 그냥 기분상 왠지 다시 낙서가 하고 싶어서 낙서 방송으로 돌아왔습니다. 형식이 내용을 규정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또 낙서를 하다 보면 좀 더 자유로운 방식의 이야기들, 아이디어들이 또 펼쳐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떤 형식을 빌어서 하든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항상 동일하니까요. 여러분들 그 핵심, 본질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머리로 상징되는 트랜서핑 2.0 버전, 타프티2는 2.3 버전입니다.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보고 있는 이 그림, 이것이 다운머리 기법을 형상화한 그림이죠. 반드시 이렇다는 뜻이 아니라 이러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적용하시면 도움이 된다는 가이드라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다운머리라는 부분, 이것이 실제 다운머리가 아니라 이 부위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이 부위, 견갑골 사이의 뒷부분. 그래서 마치 다운머리처럼 쭉 내려와서 약간 떨어져 있는 이 부위. 정확한 건 상관없다고 그랬죠. 어쨌든 등 뒤에 이 부위. 이 부위가 뭐다? 에너지 중심, 에너지의 센터다. 그동안 우리가 살 때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의 중심 또는 어떤 판단의 중심 또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중심이 어디였습니까? 뇌 그리고 양미간. 왜 양미간이에요? 신경을 쓰잖아요. 신경을. 왜 신경을 써요? 머리를 사용하니까. 생각을 사용하니까. 그래서 골똘해지는 거죠. 그래서 양미간이 주림이 잡힐 정도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주로 이 머리를 사용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추진하고 이루어 나가려고 하고 경쟁 질서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고 모든 어떤 판단들을 다 이 머리에서 일어나죠. 그런데 이 머리를 타프티에 와서 트랜서핑에 와서는 이게 뭐와 비유가 된다고 볼 수 있죠? 컴퓨터로 말하면은 하드웨어가 되는 거예요. 하드웨어. 그래서 우리는 요즘엔 노트북이니까 데스크탑이 아니라 이 랩탑 노트북이 있다고 할 때 이 안에 내장된 메모리, 아무리 용량이 많더라도 한계가 있죠. 하드웨어. 그러나 우리가 트랜서핑, 타프티에서 사용하는 힘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걸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더욱이 이것이 중심이 아니라 이제 중심을 이동하자 이거죠. 내려와서 뒤로 갑시다. 그래서 다운머리라고 불리우는 이 에너지 다발, 이 부위를 사용해서 이제 우리는 목표로 하는 것들을 이루어 나가고 삶을 통제해 나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 힘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죠? 이제 하드웨어가 아니라 온라인에 비유할 수 있죠. 온라인의 바다. 우리 구글링만 하면은 순간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요. 이 무수한 정보, 정말 무수한 정보, 지금도 흐르고 있는 이 정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다만 검색 툴을 가지고 있고 검색하는 방법만 알고 접속만 한다면 순간 우리는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타프티에서 알고 싶다. 그러면 티끝까지만 쳐도 타프티 쭉쭉쭉 나오고, 그죠? 아마 타프티 강독, 심리맨 이런 것도 뜰 수도 있습니다. 바로 정보가 주어지죠. 이러한 방식으로 이 정보망에 흐르는 이 흐름을 우리가 필요할 때 끌어 쓰는 것처럼 우리가 삶을 통제하고 또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이루어 나가는 방식도 이러한 외부의 흐름, 외부의 힘, 외부의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트랜서핑 그리고 타프티의 본질적인 원리죠. 그런데 이 다운머리 에너지 다발이라고 하는 이 부위, 오늘 이야기할 게 바로 이 부위에서 조금 더 그 의미를, 그 원리를 살펴보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은 앞에 이 필름이 나와 있죠. 이걸 일종의 빔 프로젝터를 작동시킨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빔 프로젝터의 영사기죠. 영사기. 빔 프로젝터의
스크린이 이제 여기 있고 여기서 빛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빔 프로젝터라는 것이 작동을 하려면 반드시 갖춰져야 할 조건이 뭐예요? 전원선이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어디에? 콘센트에. 전원이 콘센트에 연결되어야 전기를 사용할 수 있죠. 전기를 사용할 수 있어요. 전원이 이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전원이 흐르고 있어요. 콘센트를 통해서. 그러나 전원선이 꼽혀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지 않은 한 이 전기는 내게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그러나 나에겐 작동하지 않아요. 나에게 작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없느냐? 아니죠. 있죠. 지금도 전류가 흐르고 있죠. 그러나 이것이 연결만 된다면 나는 이 전기를 끌어다 쓸 수 있어요. 연결이 된 순간 이 영사기에서, 빔 프로젝터에서 빛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앞에 스크린에 시나리오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 원리를 잘 기억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앞에, 스크린 앞에서 펼쳐지는 시나리오를 작동시키는 가장 근원적인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전류가 흐르는 이 공간에 존재하는 거죠. 이 힘을 트랜스어핑 타프티에 와서 이거를 자, 메타력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메타력. 비유를 하는 거예요. 비유를. 메타력이다. 그리고 이 메타력에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연결이 누구와? 나와 연결이 돼야 되죠. 그 연결되는 부위, 이 지점을 다운머리라고 했는데 이 다운머리를 그래서 뭐에 비유할 수 있습니까? 전원선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다운머리를 활성화한다는 건 무슨 의미다? 메타력과 접속이 됐다. 연결이 됐다. 이 뜻인 거죠. 자, 그러면 메타력이 흐른다. 전기가 흐른다. 전기가 흐르는 순간 빔 프로젝터가 작동한다. 작동하는 순간 이 스크린의 시나리오를 내가 일일이 사진을 하나하나씩 넘길 필요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영사기의 화면이 시나리오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흐름.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뭐에 의해서? 전기가 작동됨에 의해서. 자, 이 원리를 잘 기억을 하시면 뭡니까? 다운머리를 작동시킨다는 것은 메타력과 연결되는 것이고, 메타력을 사용한다는 것은 곧 흐름을 가져온다는 것이고, 그 흐름이 어디에 가져와요? 내 눈앞에 있는 시나리오에 펼쳐지는 것, 스크린의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것처럼 내 삶의 시나리오가 펼쳐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내 삶의 시나리오가, 원하는 시나리오가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 삶의 흐름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어떤 흐름이? 원하는 흐름이. 이것을 외부 의도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죠. 원하는 흐름이 뭡니까?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이 내 삶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내 입장에서 뭐예요?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풀리기 시작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운머리에 대해서는 강조를 했는데, 다운머리뿐만 아니라 외부 의도도 많이 강조했는데, 외부 의도 흐름뿐만 아니라 메타력이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자. 그래서 더 확장시키자이죠.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더 이해를 더 정교하게 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이 이게 다예요. 이 메타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메타력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주제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제목을 써보겠습니다. 힘의 전도체 라고 표현을 합니다. 페이지 58페이지 그리고 61페이지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힘의 전도체. 자, 이제 이해 다 됐어요. 무슨 힘이에요? 외부 의도의 흐름을 가져오는 힘. 다운머리를 점화했을 때 실제로 그 다운머리가 작동되게끔 하는 힘. 그것을 메타력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오늘 이 타프티 2 58페이지에서는 힘의 전도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전도체가 뭡니까? 전기를 흐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체라고 할 때는 이 통과시키는 거, 통로라고 보시면 돼요. 통로. 근데 뭘 통과시켜요? 힘을 통과시킨다. 그래서 이 힘을 메타력이라고 보시면, 이 메타력을 통과시킨 힘의 전도체, 이게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 힘을, 메타력이라는 것을 통과시키는 하나의 전도체라는 것. 그런데 가만히 있는다고 전도체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건 마치 뭐랑 같아요? 배관이 있으면은
상수도관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제 여기 수도꼭지가 있어요. 물이 나와야 되죠. 콸콸콸 나오려면은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배관이. 이게 끊어져 있으면 안 돼요. 주위 밑에서 다 새도 안 돼요. 배관이 없어도 안 돼요. 예. 그래서 물이 원천에서 흘러 들어와서 배관을 타고 예, 나오려면 첫 번째 조건, 예,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조건, 열려 있어야 된다. 수도꼭지를 틀지 않은 상태면은 예, 물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연결돼 있을 뿐 아니라 열려 있어야 된다. 양쪽이 다 열려 있어야 되죠. 이쪽도 막히면 안 돼, 이쪽도 막히면 안 돼. 연결이 안 돼도 안 돼. 그래서 막히면 안 된다는 얘기죠. 막힘 없이 열려 있어야 된다. 근원과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 요 조건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 네, 우리 각자, 예, 여러분과 나 모두 이 각자가 이 메타력이라는 힘의 전도체라고 했을 때, 다른 말로 예, 배관과 같은 하나의 통로라고 했을 때 이 힘을 통과시키느냐 마느냐 뭐에 달려 있다? 첫 번째는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열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연결시키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다운머리 알고리즘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연결될 뿐 아니라 열려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내 편에서 열었는데 물이 안 흘러. 그럼 뭐가 문제라고요? 네, 연결이 안 돼 있으면 물이 안 나온다고 그랬죠? 네, 연결은 돼 있는데 물이 안 나와. 이건 또 무슨 문제예요? 내 편에서 문제가 생겨서 내가 열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고려돼야 하는데 그런데 이 메타력이라는 것은 지금도 계속 흐르고 있다. 네, 전류가 흐르고 있는 것처럼 흐르고 있다. 그러면 메타력 차원에서는 문제가 없다. 그럼 우리 편에서 뭘 해야 되나? 연결을 하고 열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다운머리 알고리즘에 다 들어있는 거죠. 다운머리 알고리즘 첫 번째 뭡니까? 나 자신이 보이고, 네, 나 자신 보이고 현실이 보인다. 나 자신이 보이고 현실이 보인다. 이게 뭐예요? 이제 현존의 상태로 들어오는 거, 깨어남의 상태로 들어오는 거, 잠들어 있던 상태에서 깨어나는 거. 다른 말로 뭐예요? 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난 선택권자다. 난 선택할 수 있는 걸 포기하지 않겠다. 나의 현실을 내가 선택한다. 자, 이게 이제 깨어남이죠. 깨어나는 순간, 그럼 이제 열리기 시작하죠. 그 다음 다운머리 활성화. 점화, 다운머리 점화.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 우리 편에서의 일이다. 예, 왜냐? 이미 메타력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서. 자, 이러한 것이 이제 오늘 힘의 전도체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보면은 그러면 이 힘의 전도체를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이게 실제로 있는 거 맞느냐? 증명을 해봐라. 이제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죠. 트랜스서핑에서의 모든 증명은 여러분들 각자가 시도해보고 검증해 보셔야 되는 거고, 이것이 뭐 이론적으로 과학적인 데이터로 지금 나와 있는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 두 가지 차원에서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심리적인 차원. 이것은 지극히 이제 현실적인 차원. 다른 말로 실용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좀 부족하다, 난 더 심도 있게 받아들이고 싶다 하면 에너지적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적 차원은 현실적 차원을 좀 넘어서 초월적 차원까지 간다 볼 수 있죠. 이것이 이제 타프트에서 말하는 가능태 공간에 대한 상정을 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실용적인 것도 있지만 좀 더 본질적인 차원에서 나는 이거를 접근하고 싶다. 이 두 가지 차원에서 다 받아들이시면 제일 좋지만 여러분들을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랜스서핑 영역으로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들은 뭐 영성 공부나 마음 공부나 이런 걸 하다가 이렇게 오신 분도 계시고 나는 그런 거 관심 없고 자기 개발하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 두 영역의 어떤 중간 지점에서 제가 심리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특정 영역을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 필요한 대로 가져가시면 되고 이해되는 만큼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를 수 있고 치우치지 않고 통합할 수 있다면 가장 좋죠. 저는 그 지점을 제 나름대로 설정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메타력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자, 이걸 해보시면 돼요. 이제 다시 돌아와서 다운머리 기법을 적용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생각이 되게 중요한 거죠. 다운머리라는 것을 점화한다는 것의 의미를 이제 여러분들이 더 깊이 인식을 하게 되고 더 확장해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운머리 점화한다는 것은 곧 뭐와 같다? 메타력과 연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메타력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가서 뭡니까? 메타력을 내가 통과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이제 통로가 되는 거죠. 예. 통로가 될 때는 힘을 줘야 돼요?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야 돼요. 힘을 주면은 통로가 될 수가 없어요. 모든 배관은 움직임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 찌꺼기가 있으면 안 돼요. 찌꺼기가 다른 말로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지식들, 복잡한 왜곡된 신념들, 이런 것들이 되겠죠. 부정사념체들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먼저 정화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에너지 정화를 해서 이 찌꺼기들이 다 제거가 돼야 돼요. 예, 통로가 잘 정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그래서 우리가 통로로 종재한다. 다운머리를 한다는 것은 메타력을 사용하는 것이고 메타력과 연결되는 것이고 나는 메타력을 통과하게 하는 통로로 작용을 하는 것이다. 다운머리 기법을 사용할 때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더 나아가서 메타력은 뭘 가져온다? 외부 의도의 흐름을 가져온다. 외부 의도의 흐름을 가져온다는 것은 곧 뭐다? 나 혼자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만 어떤 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타고 가는 것이다. 그건 역시도 뭐예요? 흐름이 나를 통과하게끔 허용하는 것이다.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힘을 빼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는 이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완. 그래서 몸과 마음은 여러분들 연결돼 있죠. 마음이 긴장되면 몸도 경직되죠. 그래서 몸이 긴장되면 마음도 긴장. 그래서 호흡과 몸과 마음과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호흡이 거칠면 몸도 경직되고 마음도 경직되고 호흡이 편안해지면 몸도 편안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편안해지고 호흡도 편안해지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완의 결과는 뭡니까? 그래서 몸도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 그래서 이 통로가 된다는 것은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 그런데 마음은 보이지 않는데 몸은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척도가 궁금하시면 몸이 편안해졌는가? 몸의 어떤 부분? 근육, 심장 박동 안정되는 거, 호흡이 안정되는 거, 더불어서 근육이 이완되느냐, 경직되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할 때요? 다운머리 점화할 때. 다운머리를 할 때 이게 외부 중심이기 때문에 양미간에 있던 중심이 뒤로 이동하는 거라고 그랬죠? 뒤로 이동하는 순간 양미간은 이완이 돼야 됩니다. 머리가 편안해지셔야 돼요. 그런데 다운머리를 한다고 하면서 온갖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머리를 써가지고 막 분석하고 그건 뭡니까? 내부 의도로 트랜서핑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거는 시작이 잘못됐다. 이완을 하려고 긴장을 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내 몸과 마음이 편안해졌는가, 이완됐는가, 내 호흡이 편안해졌는가, 내 복잡한, 불안한, 산만한 이런 마음들,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 이런 것들이 가라앉았는가, 내 마음의 불편한 이런 것들이 정화가 됐는가, 해결이 됐는가, 이거를 점검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것은 흙탕물이 계속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물을 뜨는 것과 같아요. 그럼 안 되죠. 그래서 이완이라는 것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힘의 전도체가 되기 위해서는 내 몸과 마음이 이완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오늘 내용 다예요. 이게 오늘 내용 답니다. 자, 그럼 이제 책으로 가셔가지고 몇몇 발췌문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다 갖고 계시죠? 교재가 있어야죠. 교과서가 있어야 됩니다. 타프티 2 페이지 59페이지에 보시면은 중간 그 박스 있죠? 박스 위에 문장입니다. 항상 기억해야 한다. 효과를 내는 것은 너희의 노력이 아니라 외부의 메타력이며 긴장이 아니라 집중력이다. 긴장이 아니라 뭐다? 집중력이다. 근데 집중을 하려면
긴장한 상태에선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긴장해서 이완으로 가야 자연스럽게 집중이 뒤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완이 집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완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완의 결과는 집중이 돼야 돼요. 왜냐? 이완의 결과가 집중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이완한다고 하면서 자칫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은 이완이 아니라 그냥 풀어져 버려요. 긴장이 풀려버린다고. 고도의 이완 상태는 중요성 제로 상태입니다. 중요성 제로 상태는 고도의 이완 상태. 이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태세를 갖춘 상태라고 그랬죠? 가장 기민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참된 이완 상태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완 상태. 그러나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이완 상태는 뭐예요? 나사가 풀린 상태. 페인 모드.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완 상태의 정확한 지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건 뭐다? 긴장이 아니라 집중력이다. 그 다음 뭐예요? 노력이 아니라 메타력이다. 외부의 메타력이다. 그래서 노력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노력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최소한의 노력과 최대한의 메타력으로 외부의 흐름을 타서 신나게 달리는 거죠. 맨 마지막 줄입니다. 59페이지. 너희는 힘을 만들어낼 수 없다. 하지만 그 힘이 너희 자신을 통과하게끔 할 수 있다. 자가 발전하는 거 아닙니다. 노력하다 안 되니까 노력하다 안 되니까 노력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은 뭐다? 바로 이러한 메타력을 사용하고 다운머리를 사용하고 외부 흐름을 타고 외부 흐름을 살피는 것에 꾸준히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 그리고 주어진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해야 할 것을 행동화하는 노력. 이 노력은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풀어지지 않게끔 아무데나 풀어지지 않게끔 내버려두지 않는 세워라 내워라 어떻게든 될 대로 되겠지.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고도의 조절력을 가진 행위지 완전히 그냥 해파리처럼 피동적이 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상하면서 혼을 다 빼놓는 거예요. 명상하면서 여러분들이 나사를 빼놓는다고요. 내가 있고 내가 없는 건데 나도 없으면서 없다고 그렇구나 하니까 괴로움에 빠지면서 여러분들이 정체성도 못 찾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펜듈럼을 인식하는 건 좋은데 펜듈럼도 이용할 줄 모르면 펜듈럼의 시스템도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트랜서핑 한다고 하면서 펜듈럼 안에 갇혀서 정신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60페이지 두 번째 단락. 힘의 전도체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면 연습을 하거라. 연습 나왔습니다. 연습.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연습을 해라. 계속 읽을게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상태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까지는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다. 근육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이미 설명을 했죠. 밑에 더 읽어볼게요. 힘의 전도체가 된 상태라면 근육의 긴장이 풀어져 있을 것이다. 현실을 선택하는 매 순간 근육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거라. 긴장이 아니라 집중력을 사용하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습관이 될 때까지 말이다. 연습은 왜 합니까? 습관화하기 위해서. 습관은 다른 말로 체화될 때까지.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심리맨의 유명한 말. 하면 되고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만큼씩 조금씩 꾸준히 그냥 하시면 됩니다. 검증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꾸준히 연습을 하십시오. 이러한 노력은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근육의 긴장을 풀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긴장을 풀려고 애쓰면 거기 또 생각을 사용하고 생각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외부 중심이 아니라 내부 중심을 사용하는 겁니다. 아니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평상시에 이완 연습을 먼저 충분히 해두는 게 좋아요. 몸을 이완시키는 연습을. 주무실 때 누워서 전신을 스캔하면서 부위별로 스캔하면서 이완하는 연습을 하시면서 주무세요. 머리 부위를 이완시키고 양볼, 양미간, 눈동자, 뒷목, 양어깨, 왼쪽 어깨, 오른쪽 팔, 왼쪽 팔, 오른쪽 손가락, 왼쪽 손가락, 손바닥, 손등, 가슴 부위, 아랫배 다 이완하세요. 각 부위를 마음속으로 스캔을 하면서 그 부위가 어떻다? 편안해진다. 또는 따뜻해진다.
또는 묵직해진다. 아니면 가벼워진다. 예,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정해서 하십시오. 중요한 건 그 부위가 이완이 되는 거, 편안해지는 거. 이것을 전신이 그렇게 되는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 그럼 몸도 마음도 상쾌해지고 잠도 잘 오고 그걸 하시면 기준점을 알게 돼요. 이완의 기준점. 몸의 중요성 제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태세를 갖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일단 여러분들이 몸으로 그 0점, 일종의 사격을 할 때도 0점을 맞추잖아요. 그걸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0점 이완, 그거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감각을 다운머리를 작동시키실 때 적용을 하는 거죠. 머리 이완시키시고 가슴 이완시키시고 몸을 이완시키시고 호흡을 편안하게 하시면서 등 뒤에 다운머리를 점화시키시고, 점화시킨다는 것은 플러그를 꽂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더 좋다. 왜? 메타력이란 개념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래서 점화되는 순간 연결되고 연결되는 순간 오픈돼서 스크린이 열리고 그 스크린에 나의 시나리오, 내가 선택한 시나리오를 내 마음껏 펼쳐서 그림을 그려 보십시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앞뒤로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뒤에 다운머리, 앞에 내 시나리오. 시나리오의 주인은 여러분. 왜? 여러분들의 극장에서 사용하는 영상 필름이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서 동시에 뭡니까? 현실을 하루하루를 행동화하면서 사셔야죠. 방구석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만 꾸준히 하신다면 타프티 트랜서핑에 대한 감각이 계속 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 이렇게 마치고요. 제가 오랜만에 이 또 낙서를 하면서 강의를 하니까 더 재밌네요. 정말 저는 샤이한 사람이 맞나 봅니다. 얼굴이 안 나오면서 이렇게 하니까 훨씬 재밌네요. 라이브 방송할 때 여러분들 얼굴을 대면하면서 만나도록 하고요. 낙서 방송으로 계속 타프티2 강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더 자유로운 낙서가 가능하기 때문에 또 때로는 시각적인 것을 더 제가 다 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옛날이 좋았는데요. 뭐 이런 분이 있으시면은 죄송합니다. 저의 선택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만나도록 하죠.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습니다. 상담 광고 이어서 들으시고 마치겠습니다. 심리맨 상담소를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리맨 개인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고 있고요. 심리맨 네이버 블로그에 가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찬찬히 읽어보시고 마음이 끌리시는 분, 상담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오픈챗이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